석촌동 고분군이 서울 송파 한복판에 있었던 수백 기의 고분 중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유. 석촌동 고분군은 1911년 일제에 의해 처음 조사되었는데 당시에도 한성백제의 무덤으로 인식되었다. 1912년에도 간단한 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제작된 분포도에 따르면 무덤을 크게 갑총과 을총으로 나누어 표시해 놓았으며 갑총이 23기, 을총이 66기로 나타나고 있다. 1916년, 1917년에 정밀조사가 있었으며 무덤에 대한 내부조사와 실측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1917년 작성된 도면은 무덤의 위치와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작되었는데 자그마치 290여 기 이상의 무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도면이 1917년 제작된 도면으로 거뭇하게 색칠된 것들이 모두 무덤이다. 석촌이라는 지명의 유래도 일대의 돌무덤이 산재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화유산처럼 석촌동 고분군 역시 광복 이후 사회적 혼란과 한국전쟁 등으로 사실상 잊혀졌다. 그 결과 상당수의 무덤들이 흔적조차 없이 파묻혀서 사라졌다. 그러다가 1975년 잠실 개발이 이루어지자 1974년부터 잔존해 있는 무덤들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1987년 고분 위에 있었던 민가가 철거되면서 전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매우 극소수의 무덤만이 겨우 세상으로 나와 고분 공원으로 재탄생되었다. 지도의 왼쪽 부분에 1호, 2호, 3호, 4호, 5호분을 제외한 280여 개의 무덤들이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온갖 건물들 밑에 깔려버린 것이다. 한성백제의 역사를 밝혀줄 중요한 자료들이 사라진 것이다. 보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하까지 굴착하여 지반을 다진 후 건물을 올리게 된다. 따라서 현재 건물들이 들어선 곳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형체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주변의 유적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다. 2015년 석촌동 고분공원 내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원인 파악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싱크홀이 아니라 우물이 있던 자리가 함몰되어 생긴 것으로 판명되었다. 조사해보니 적성 유구와 백제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분군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장 공개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여러 무덤이 서로 붙어있는 연전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의 건국신화에서도 나오듯 석촌동 고분군을 통해 백제의 건국자 집단이 고구려의 유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석촌동 고분군이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적석분이기 때문이다. 덩달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정확성도 어느 정도 입증해주고 있다. 5호분은 현재 발굴 조사 중이다. 고분군에서 형태가 가장 잘 보존된 봉투문이었다. 흙을 다져 봉구탁에 쌓았으며 그 위에 강돌과 막돌로 한겹 덮은 다음 다시 흙을 얇게 덮은 특이한 형식의 무덤으로 이를 집석봉투문이라고 한다. 이 집석봉투문의 계통에 대해서는 호차민의 무덤 양식의 즉석이라는 고구려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봉분을 만들고 지상에 주검을 안치하는 공간을 둔마 안의 전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네. 아, 가락동 고분군. 전략주장인 것 같다. 1호분이다. 북분과 남분이 서로 붙어있는 연전묘로 길이가 22.3m이다. 북분과 남분은 축조 방식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북분은 고구려 돌무지 무덤적 석총의 축조 방식을 따르지만 남분은 백제화된 돌무지 무덤의 축조 방식을 따르고 있다. 남분과 북분이 판축이담부로 연결되어 있는데 조사자는 남분의 북벽이 정연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북분이 먼저 축조되고 남분이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남분 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분의 북쪽에 모종의 이유로 적석기단이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분의 북서벽에는 1호 석광묘가 후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분의 남쪽에 위치한 3호 석광묘가 1호분과 거의 붙은 상태로 조사되었다. 북부는 내부를 할속으로 채운 이른바 고구려식 적석초이며 후에 축조된 남부는 속이 점토부로 된 백제식 적석초이다.
1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길이 4cm 정도의 귀이개로 보이는 은제품과 승문단할 신발형 독이 저부가 있다. 1호분에서는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대신에 북분의 상부에 축조된 1호 석방묘에서 비교적 풍부한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 1호 석방묘의 축조연대가 1호분의 하한연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유물군에 대해서는 대체로 4세기 중엽으로 비정되는 듯하며 따라서 1호분의 연대는 4세기 중엽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 언제 왔었어요? 꽤 됐습니다. 저도 지금 10년 되고 왔어요. 나랑 비슷하게 왔었나봐. 이런 정비가 안 돼 있을 때 왔었어요. 대단하게 처음. 사실 빼는 막 잔디가 쭉 뻗어 저어지고 플라기도 저 폭풍만. 아, 이거 운무덤.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아씨, 이거는 너무했다. 그냥 세면 구덩이. 그냥 위치 표시 정도. 콘크리트 시대의 추억. 발굴 조사 중인 곳이다. 2015년에 싱크홀이 발견된 바로 그곳이다. 1호분과 2호분 사이 잔디밭이었던 이곳에 직경 50cm의 구덩이가 생겼고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긴급 시굴 조사를 시작했었다. 구덩이는 우물이었고 나무로 짠 구조물이 있었다. 조사는 계속되었고 수십 점의 토기와 기와 유리굿을 뜬 백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2015년 10월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백제 왕실에 징계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2016년 8월 조사구역의 남쪽에서 금동귀걸이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지금도 계속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탑혀있는 모습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유적이었군요. 역시 백제 왕실의 고분군답습니다. 2호분입니다. 겉모습은 돌무지 무덤이고 내부는 흙이 채워져 있다. 내부에 흙을 채우고 겉에만 돌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서북쪽 모서리에서 나무 널 2기가 발견되었는데 우물 파지 않고 널을 놓은 뒤 작은 봉분을 만든 것이었다. 이를 통해 흙무지 널무덤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널무덤과 서남쪽 봉분 안에서 3세기 말에 만든 굽다리 접시와 구드닙 항아리가 출토되었다. 발굴 조사 이전에는 높이 3에서 4m의 타원형 봉분이 잔존하고 있었다. 4호분이다. 맨 아랫단의 길이가 17m가량인 사각형의 3단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내부는 흙으로 채워져 있어서 전통적인 고구려식 돌무지 무덤과는 다른 백제식 돌무지 무덤으로 부르기도 한다. 1974년 조사에서 메리 3단에서 정사각형 돌방과 윤곽만 상징적으로 설치한 널기를 조사했는데 84년 재조사에서 원래 진흙을 다져 쌓은 흙무지 무덤을 겉모습만 돌무지 무덤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하였다. 주검을 묻은 흔적은 흙을 다져 쌓은 지점 3군데에서 따로따로 확인되었다. 무덤 안에서 특별한 유물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돌무지 속에서 벽돌, 포기, 기와 등의 조각이 발견되었다. 돌을 쌓은 방식으로 보아 돌방 무덤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4세기 5세기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추정된다. 3호분은 동서 방향 50.8m, 남북 방향 48.4m로 추정되는 사각형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다. 산에서 가져온 큰 돌을 깨서 3단 이상 쌓았는데 1980년대 중반까지 여러 채의 민가가 무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무덤의 높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소 4.5m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은 땅을 잘 고른 후 40에서 50cm 두께로 진흙을 깔아 다지고 그 위에 자갈돌과 지대돌을 차례로 깔았다. 이후 대체로 40cm가 넘는 크기의 깬돌과 작은 판자들을 가로 놓여서 층층이 쌓아 올렸다.
무덤이 훼손된 뒤에 발굴되었기 때문에 주검이 묻힌 곳은 찾지 못했으나 무덤 주위에서 중국 동지시대 도자기 조각, 금으로 만든 얇은 장식 조각인 달개, 백제 토기 조각 등을 수습하였다. 4세기 5세기의 백제 왕릉으로 보이며 학계에서는 근수고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초고왕은 백제 13대 왕이다. 남으로 전라도 지역까지 마한 연맹체를 부분적으로 통일하였고 북으로는 평양성을 공격하여 371년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근소고왕은 외 야마토 왕건과 국교를 수립하고 칠지도와 칠자경을 선물했다. 백제가 언제부터 야마토와 수교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근초고왕에 이르러 양국 관계가 활기를 띈 것만은 분명하다. 한편 근소고왕은 신라를 존경하여 368년 백제에서 가장 뛰어난 명마 2필을 신라에 선물하기도 했다. (369년 9월) 고구려 고국원왕이 군사 2만을 이끌고 치앙성에 쳐들어오자 근초고왕은 대자 근구수를 보내 고구려군을 크게 무찌르고 고구려군 5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371년에는 근초고왕이 대자 근구수와 함께 예성강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황해도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였고 이어 여세를 몰아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근초고왕은 54개 부족국가 연맹체를 상당히 통일한 것은 물론 고대 부족국가의 기반을 마련했고 왕권을 강화하여 왕의 부자 세습 제도를 확립하였다. 근초고왕은 백제 역사상 최초로 중국 사서에 이름이 기록된 왕으로 알려져 있다. 진서에 따르면 372년 음력 1월과 6월에 동진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는 한편 일본서기에 따르면 아직기와 왕인을 외에 파견하여 외왕이 그들을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외왕에게 칠지도가 보내진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근초고왕이 철정사신매를 외국에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 외는 근초고왕 제위시의 가야와 백제로부터 철기를 수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원의 방향 돌무지 무덤 안내반 외방 내원형 적석총이라고도 한다. 신라 무덤에서 볼 수 있는 둘레돌인 호석처럼 안쪽에 둥근 원 모양으로 열을 지은 깬돌이 봉분자락에 놓여 있었다. 그 바깥에 자갈돌과 네모 모양으로 열을 지어 가지런히 놓인 테두리의 깬돌은 주변 1, 2, 3, 4, 5분처럼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무덤 안과 밖에서 토기, 송, 칼, 쇠못, 꺽쇠 등의 철기가 많이 출토되었지만 모두 교란층이어서 관련 유물인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석촌동 고분군의 최초 형성 시기는 3세기 후역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적석총의 축조 연대는 고구려 적석송 구조적 상관성으로 볼 때 4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온조, 비를 집단에 남아가 사실이라면 그 연대는 3세기 말이나 4세기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삼국사기의 남아 및 건국 연대와는 300년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된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고분들이 소실되었기도 하고 3세기 이전에도 백제국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3세기 말로 백제의 건국 고분 온조에 남아을 단정짓는 것 역시 무리가 따른다. 또한 3세기에 쓰인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서도 이미 마한 54개국 가운데 백제국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3세기 말 4세기 초 건국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만 백제 건국을 한강 유역 정착과는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 3세기 무렵의 풍납도성 정찬 역시도 절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이다. 이상의 내용은 현장의 문화재 안내 나무 위키에서 많이 참고하였다.